차례나 불발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당 화합과 혁신 등의 내용이 오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분수령이 될지 관심입니다. 장맛비의 양상이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는 가운데 수해 피해를 사전에 막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장마 때문에 제대로 된 여름을 즐기지 못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폭염이 찾아오면서 광주,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물놀이 축제들이 시작됐습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지자체는 청년 인구 유출을 고민하는 현실에서 지역에서 직접 키운 인재가 지역 기업에서 지역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학교가 뭉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두 차례나 불발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두 차례나 연기된 이후 세 번째 만의 만남인데 당 화합과 혁신 등의 내용이 오갈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만남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입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두 차례 불발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이 오늘 저녁 서울 모처에서 진행 중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만찬에는 이 대표 측에서 김영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 전 대표 측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배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잡힌 의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전현직 대표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와 친낙계의 수장이자 전현직 대표의 이번 만남에 대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등 암초를 만나 당내에서 순항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동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 안팎의 현안을 논의하며 원팀 체제나 독자 노선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와 시그널이 오갈지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서로 체면을 살려주면서 어느 정도 한 배 타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형태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유학을 마친 뒤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이 지경이 된 대한민국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또 국립 5.18 묘역을 찾아서는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며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만에 어렵게 성사된 명락회동이 향후 어떤 국면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장맛비 양상이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하지만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고 보상하기 위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법안 처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성환 기자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4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후진국형 재난으로 불리는 물난리는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동반한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리 지역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50%인 재해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홍수 사태를 보더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돼가지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히거나 우선 처리에서 밀린 수해 관련 법안은 민주당에서만 18건에 이릅니다. 이 중 서삼석, 이계호, 신정훈, 이영석 의원 등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수해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법안 통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여야가 수해 복구나 피해 지원에 대한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묶여있던 이런 피해 복구나 지원에 관한 각종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수해 복구 TF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관련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전남의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광주와 곡성, 해남 등 6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전남 나머지 시군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 광주 풍암 33.3도를 최고로 담양봉산 33.2도, 순천과 해남산이 33.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진 나흘 동안 광주 전남에는 22건의 온열질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도 한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장마 때문에 제대로 된 여름을 즐기지 못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광주 전남에도 신나는 물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장과 축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6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나주 금성산의 물놀이장입니다. 각양각색 튜브에 몸을 맡긴 아이들이 물장구를 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미끄럼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장마 와서 속상하고 재미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신나고 새로웠어요. 아이도 부모도 물 앞에선 모두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애기 어릴 때 여기 예전에 개장했을 때 왔었는데 또 이제 새로 개장한다 해가지고 오늘 더운데 놀러 왔거든요. 시원하고 좋네요. 광주 도심에도 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고 놀이터를 뛰어다니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 시원한 물세례를 받으니 찜통더위도 어느새 잊혀집니다. 어제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오늘 또 왔어요. 장흥에서도 내일부터 9일 동안 물축제가 열립니다. 물싸움과 황금 물고기 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마련된 물놀이장과 축제들이 긴 장마와 폭염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돼 임금을 받는 것처럼 돼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교회 장로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신도들이 장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장로는 신도들에게 사용처를 알렸고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항목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 신도들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이득을 챙기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정모 씨는 같은 교회 장로의 사업체와 관련 업체 등 3곳에 4년에 걸쳐 일용직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정 씨처럼 이들 업체에 일용직으로 이름을 올린 교회 신도는 확인된 것만 14명.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처리된 금액도 1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장로 부부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응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득에 변화가 없었는데도 국가장학금이 끊기고 갑자기 수급비가 줄었던 이유를 일용직 소득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공무원도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원상 복귀를 해놓고 한 다음에 만나자 여러 번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하지만 장로는 신도들에게 사용처를 알린 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마을발전기금 등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 도움을 받았을 뿐 다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며 신도들이 이를 알았으면서도 교회 내부 갈등이 불거지자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은 장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각 개인들에 대한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업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횡령이나 배임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 사용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KBC 기획보도 다시 학교로 5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지자체는 청년 인구 유출을 고민하는 현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지역에서 직접 키운 인재가 지역 기업에서 또 지역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학교가 뭉쳤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수도장 교육이 한창인 광주의 한 전문대학교.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물론 대학과 연계된 기업의 취업도 보장됩니다. 보수도장이라는 게 아무 학교에서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취업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 게 정말 좀 흥미롭고 좀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외부 대학 탐방이라든지 유관 기관이라든지 다양한 현장 견학을 통해서 학생들의 견문도 많이 넓히고 많은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학교와 지역 대학, 지자체가 모여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 개편된 교육과정을 학생들한테 적용을 시킴으로써 학생이 실제로 기업의 산업체에 진출했을 때 즉시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와 미래차 등 광주 전략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키워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1학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학생들이 대단히 흥미로워하고 있고요. 하루에 8시간을 하는데 졸고 있는 학생이 한 명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에 핫한 것이 지금 챗GPT 때문에 AI에 관련된 흥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 기업에서 일하며 지역 산업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대학, 기업이 뭉쳤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시장은 월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특정 다수의 사유시설에 지원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시의 입장을 직원들이 공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해왔습니다. 광주 보육대체 교사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향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가 광주시의 편에 서서 부당해고의 면죄부를 주고 보육대체교사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체교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2차 신문위원회를 열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 판결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역기업이 다임러트럭 코리아의 상용차 새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서광산업과 서광특장차는 오늘 신차 발표회를 열고 기존 6.6m였던 벤츠 아록스 2130의 바퀴 앞뒤축 간격을 6.9m로 벌려 더 많은 수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한 새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차량 보증과 정비 등은 다임러트럭 코리아의 서비스 센터가 맡게 되며 특장 부분에 대한 AS는 서광특장차가 담당합니다. 전라남도 제42대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오늘 이임식을 갖고 28년여의 공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1995년 4월 공직에 입문한 문금주 부지사는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과 행정안전부 감사 담당관 등을 거쳐 전남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문 부지사는 오는 31일 민주당에 입당해 내년 총선에 고향인 보성이 포함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김대원 라마다 광주호텔 회장이 BBS 불교방송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광주 불교방송은 오늘 라마다 충장호텔에서 김대원 사장 취임 법회를 열었으며 김 신임 사장은 설립 목적과 방송 이념에 맞게 광주 불교방송이 거듭나도록 하고 불교계의 수건인 불교회관을 건립해 불교방송을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북교연합회 신도회장으로도 추대된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6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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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6월까지입니다
순천농협 전 조합장 가족이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순천농협 전 조합장인 A씨의 가족이 직원들에게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월간지에 공약과 이력을 실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농협 현 조합장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우체국 노조가 전남우정청의 안일한 집배원 채용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민주우체국본부 전남지역본부는 전남우정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남우정청의 늦은 신규 채용 공고로 기존 집배원들이 폭염 속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우정청의 적기충원 미이행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우정단체협약의 적정정원 유지 의무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